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냐? 관리 좀 해라.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똑같이 제 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이야, 요즘 많이 피곤하지?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좀 빠진 것 같아서 걱정되네. 같은 내용인데 왜 이 말은 눈물이 날 것 같이 고마웠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한테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한테 들으면 괜히 하루가 다 망가진 것 같은 느낌. 그게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투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25년 동안 심리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관계가 힘든 분들, 가족과 자꾸 부딪히는 분들, 친구가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다는 분들, 대부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투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 속에서 당신의 말투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직도 비싼 대화 강의에 돈 쓰고 계신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만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말투 하나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그릇에 기름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보, 그릇 제대로 안 닦았잖아요. 다시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그 말을 들은 남편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부분 입을 딱 다물거나 아니면 괜히 짜증 섞인 말이 하나 툭 튀어나오죠.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는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직설적으로 뭔가를 던지면 뇌가 먼저 반응을 해요.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몸이 먼저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시작이 직설적이면 상대는 그 내용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보, 수고했어요. 근데 이 그릇 여기 기름기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봐줄 수 있어요? 어떠세요?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릇 다시 닦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앞에 수고했어요. 한마디를 얹었을 뿐인데 상대는 공격받은 게 아니라 배려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걸 상담실에서 수도 없이 봐왔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오랜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그 대화 전체의 온도를 결정해요. 시작이 차가우면 아무리 뒤에 따뜻한 말을 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63세 박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들과 몇 년째 사이가 안 좋으셨던 분이에요. 아들이 집에 오면 대화가 5분을 못 넘겼대요.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아들이 들어오면 이런 말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 잠을 못 자냐? 건강 관리 좀 해라. 박순자 씨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박순자 씨께 딱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왔어? 피곤하겠다. 일단 앉아. 그게 다예요. 2달 뒤에 박순자 씨가 다시 오셨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들이 요즘 집에 자주 와요.
말투 하나가 관계를 돌려놓은 겁니다. 부드럽게 시작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첫 문장에 딱 하나만 얹어보세요. 수고했어요. 또는 고마워요. 또는 잘했네. 그 한마디가 뒤에 따라오는 모든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말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족한테, 친구한테,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이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내용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건 이 말 안에 상대를 인정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로 틀렸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맞든 틀리든 간에 먼저 내 말도 이해라는 한마디가 없으면 상대는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존중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굽신굽신하거나 무조건 맞다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상대 의견을 한 번은 받아주는 것, 그게 다예요.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앞에서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해줬기 때문에 상대는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말하면 상대가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설득을 하고 싶으면 먼저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실에서 정말 많이 보는 장면이 있어요. 어머니가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는 아니야. 그 남자랑은 안 돼. 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선택이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딸은 어머니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남자한테 마음이 기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엄마도 알아. 근데 엄마 눈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 한 번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딸이 듣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감정을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엄마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존중이 설득보다 먼저예요. 상대를 바꾸고 싶으면 먼저 상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오래 살아오신 분들한테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겪었으니까 내 말이 맞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으면 맞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도 존중 없이 전달되면 상대한테 닿지 않아요. 70세 김영자 씨는 아들 내외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며느리랑 사이가 참 어려우셨대요. 며느리가 음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이렇게 해야 맛있어. 맞는 말이에요. 요리 경험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근데 며느리는 점점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오면 자리를 피하게 됐대요. 그래서 저는 김영자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다음번엔 며느리 음식 먼저 한 입 드시고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도 해봤는데 라고 해보세요. 2달쯤 지났을 때 김영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며느리가 요즘 저한테 요리 비법 물어봐요. 같은 내용인데 존중을 먼저 담았더니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부터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을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곁에 사람이 머물게 해줍니다. 세 번째 말투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싶은 순간들.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해서 말이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관계에 금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날 때 나오는 말은 무기가 됩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대의 가슴에 정확하게 꽂혀요.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안 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더 크게 터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말하는 겁니다. 딱 3초만 멈추는 거예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3초만 숨을 한번 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3초 동안 뇌가 작동합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그걸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실제로 제 상담실에 오셨던 67세 이정순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분이랑 40년을 사셨는데 크게 다투고 나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남편이 약속을 또 어겼대요. 딸 생일날 모처럼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이정순 씨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런 말이 나왔대요.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남편은 현관에서 바로 돌아서서 다시 나가버렸대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이 사흘 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정순 씨께 여쭤봤어요. 그 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어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 생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데 당신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그게 진짜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대신 맨날 그 모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진짜 하고 싶은 말 대신 상처 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만약 이정순 씨가 3초만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오늘 딸 생일인 거 알죠? 나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속상했어요. 남편이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화를 낸 게 아니라 속상함을 전달했으니까요. 목소리 톤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하면 공격이 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하면 대화가 됩니다. 목소리 톤은 말의 내용보다 더 먼저 상대에게 도달해요. 상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를 먼저 느낍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말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추세요. 숨을 한번 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그리고 그 진짜 감정을 말하세요. 나 속상했어요. 나 많이 기다렸어요. 나 섭섭했어요. 이렇게 나를 주어로 감정을 말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3초가 40년 관계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말투입니다. 이건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해봐요. 말하는 내용은 사실 비슷해요. 둘 다 지금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안 돼요를 들으면 막힌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해봐요를 들으면 열린 느낌이 들어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다른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돼, 못해, 그건 아니지, 틀렸어. 그러면 어떡해? 하루에 가족한테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세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한테 그것도 몰라요? 라는 말을 들은 아내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말이 생각나요.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도 그 말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72세 최복희 씨는 동네에서 유독 사람들이 잘 따르는 분이에요. 경로당에 가면 다들 최복희 씨 옆에 앉으려고 하고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최복희 씨한테 전화를 해요. 왜 그럴까 싶어서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분 말투를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누군가 음식을 가져오면 잘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머, 이거 만드느라 고생하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새 옷을 입고 오면 옷이 예쁘네요가 아니라 어머, 그 색깔이 얼굴을 얼마나 환하게 해주는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표현이 훨씬 구체적이고 따뜻해요. 그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는 자꾸 가고 싶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나를 좋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준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바꿔보세요. 안 돼, 대신 이렇게 해봐. 그것도 몰라,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쉬워. 왜 이렇게 했어? 대신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때? 그건 아니지, 대신 이 방법도 있는데.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가 상대의 표정을 바꾸고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관계를 바꿉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쓰던 말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바꾸면 또 그게 습관이 돼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오늘 하루 안 돼 대신 다른 말을 써보세요. 그 한 번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모레를 바꾸고 그렇게 당신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운 4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 말하기 전에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를 먼저 얻는 것. 두 번째, 존중을 담는 것.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 내 말을 하는 것. 세 번째, 감정을 정리하고 말하는 것. 말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추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생각하고 나서 입을 여는 것. 네 번째,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것. 안 돼, 대신 이렇게 해봐. 부정의 말 대신 가능성의 말을 쓰는 것. 이 4가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오랫동안 반대로 해왔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말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말투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투도 바꿀 수 있어요. 단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오늘 딱 한 번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얹어보세요. 수고했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 변화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끝까지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가족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고, 친구랑 더 오래 함께하고 싶고, 내 말이 상대 마음에 잘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바로 말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말투로 딱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어쩌면 그 사람의 오늘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도 이런 말투 고치고 싶다 싶은 분 계시면 댓글로 어떤 말투가 제일 고치고 싶으신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더 실질적인 대화 습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